이제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우리 델타 Y 또는 Y 델타 결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생겼죠. 자, 1차 측이 이쪽이 1차 위에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 1차, 이게 2차 측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제 1차, 2차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쭉 연결해서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델타죠. 델타고 여기는 하나씩 해갖고 전부 다 묶었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면 Y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이 델타고 2차 측이 Y로 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1차 측은 델타이기 때문에 1차 측은 선전압이나 상전압이 같죠. 동일하죠. 근데 2차 측은 어떻게 돼요? 선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죠. 루트 3배. 이런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압에서 특징이 저압에서 고압으로 승합하는데 유리합니다. 저압에서 어떻게 해요? 고압 쪽으로 승합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럼 오른쪽에는 Y 델타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식으로 보면 이거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건 뭐라 그러죠? 강압. 그러니까 왼쪽은 승합, 오른쪽은 강압. 여기에 유리하다. 하도 써가지고 여기가 지금 망가졌어요. 모니터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이. 그죠? 이해를 하시고. 자, 어쨌든 승합에 유리하다. 이쪽에다 써야 되겠네. 승합에 유리하다. 그럼 이렇게 결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의 뭐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어떻게 되냐? 장점. 이렇게 Y 델타를 같이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Y 결선은 뭘 합니까? 중성점 접지를 하죠. 중성점 접지를 한다. 중성점 접지. 안 나오는 부분이고 접지가 가능하죠. 그럼 중성점 접지가 왜 하는 거죠? 이상전압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상전압을 저감시킬 수 있다. 저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또 델타 결선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델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델타 결선 제3고조파, 그죠? 고조파 안 좋은 거죠. 이 비정형파인 3고조파, 3고조파, 3고조파를 방지할 수 있다. 방지. 3고조파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죠? 장애, 그죠? 파형 왜곡, 파형을 왜곡한다든가, 파형 왜곡, 장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Y 결선 측에 상전압이 선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에 해당되죠. 자, 이래서 뭐 승합이라든가 강압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Y결선 측에 그림에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Y결선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Y결선이 된 건데 이쪽이 Y결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간에 나가는 성간 전압하고 여기 상에 걸리는 상전압하고 그죠? 얼만큼 사이 루트 3배가 크다 그랬죠? 여기가 루트 3배 크잖아요, 이쪽이. 그죠? 선인 쪽이 전선이 나가는 쪽이. 근데 상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압기 내부로 볼 때 이게 어때요? 절연을 낮출 수가 있다. 이게 절연에 유리하다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절연에 유리하다. 여기도 써볼까요? 자, 그래서 Y 델타 쓰면 절연에 유리하다. Y를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좋은 점만 있냐? 단점도 같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 단점은 1, 2차 간에 1차, 2차 델타 y가 됐든지 y 델타가 됐든지 1, 2차 간에는 1, 2차 이거 안 나와서 그래요. 1, 2차 간에는 뭐가 발생해요?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런 점이 이제 뭐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상이 결상이 됐다. 고장을 일으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삼상 공급이 불가능하다. 삼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델타 결선에서는 V 결선 뭐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양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특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Y 결선에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뭐 중성점 접지를 하죠. 중성점 접지. 중성점 접지. 그럼 접지 그럼 얘기되는 게 뭐예요? 유도장애.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이 글씨를 깨끗하게 써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자, 이런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VV 결선을 얘기하는 거죠. VV 결선을 얘기한다.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죠. 자, 1차 측에 보면은 뭐 코일이 있겠죠. 세 다발이 있어야죠. 둘. 자, 또 여기에 걸렸네요. 마의 지대에 걸렸습니다. 여기 두 개, 세 개. 이렇게 1차 측에 세 개죠. 이게 1차. 2차 측에 세 개. 이거 여기까지 했는데도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의 단상 변압기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 짝을 합쳐갖고 하나입니다.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자, 어쨌든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린 거고. 자,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와야죠. 이렇게 다리가 V결선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자, 삼상이면 처음에 어떻게 연결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델타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쓰겠죠. 델타 연결해서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1차 측에 세 가닥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하면 네 가닥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세 가닥이 1차 측에 세 가닥이죠. 여기 하나, 둘, 셋. 요거는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측에 여기 L1, L2, L3, L1, L2, L3. 뭐 지금 2차 시험 보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한쪽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니. 고장 났다. 그럼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여기만 나는 거. 아까 이렇게 하나라 그랬잖아요. 코일이 하나 망가지면 이쪽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쪽이 다 날아가는 거라고. 자, 이쪽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이쪽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쪽이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도 다 지워보죠. 자,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요거 두 개만 남은 거 아니에요? 두 개만 남았을 때 결산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요렇게. 아이고, 지우개가 지워져 버렸네요. 자, 요렇게 붙이고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 빼면 L1, L2, L3 삼상이 되죠. 자, 삼상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2차 측에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묶으면 L1, L2, L3 그래서
이걸 V결선이라 그러죠. V결선. 이걸 펴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했어요? V자가 여기도 생기죠. 그래서 VV결선이다. VV결선. 원래는 VV결선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V결선이 있습니다. 역V결선. 1차 측이 1차 측의 역부위가 될 수도 있고요. 2차 측의 역부위도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니까 역부위 결선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부위 결선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를 지우고 어떻게 걸리냐면요. 여기 하나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끼리 묶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묶고요. 묶어서 이렇게 하나 뺍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끼리 묶었죠. 마치 삼상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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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던 것처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면 단상이 됩니다. 단상. 어떻게 된다고요? 단상.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나의 단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단상이죠. 이게 단상보화가 된다. 단상이 두 개가 나와요. 단상보화가 된다. 그럼 역부위 결선은 언제 쓰겠어요? 삼상을 집어넣어서 단상보화를 쓰고자 할 때. 그죠? 역부위 결선인데 1차 측을 역부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단상을 넣어서 삼상을 쓸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부위 결선이 된다 이런 얘기. 이제 극성을 따져서 이렇게 되죠. 가극성, 간극성 할 때 우리는 간극성을 쓰고 있죠. 어쨌든 자 다시 V결선으로 돌아와서 이게 VV결선이죠. 지금 그림이 특징을 보겠습니다. V결선의 출력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 기능사 할 때부터 V결선 출력 출력은 어떻게 합니까? PV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거는 루트 3배 루트 3배 뭐가 됩니까? 한 대분 한 대를 PA라 그러죠. 뭐. 자, PA 요거는 한 대 분량입니다. 변압기 한 대, 변압기 한 대 분량에 얼마큼 된다? 루트 3배만큼 크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출력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출력비가 됩니다. 출력비. 출력 비율. 요거는 이제 원래 변압기 P 델타라고 보죠. 정상일 때 P 델타에 대해서 PV 고장 났을 때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써보면 되죠. 써보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세대의 PA 이렇게 되죠. 원래 정상적일 때는 세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분에 어떻게 돼요? 출력이 여기 있죠. 루트 3의 P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잘려 나오고 3분의 루트 3이 되죠. 이걸 계산을 하면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루트 3. 여기도 루트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루트 3분의 3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냐? 0.5774가 납니다. 0.5774.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7.74%가 되죠. 자, 이렇게 출력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출력 값을 기억을 하고 요거는 기억을 해야죠. 요거 기억을 하고 출력 비율은 온전한 때 고장 나기 전이죠. 그 다음에 고장 났을 때 비율을 따진 거다. 출력 비율은 그 기준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기준점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변압기 이용률입니다. TR 이용률.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글씨를 깨끗하게 한번 써봐요. 가능하면 기본적인 이용률이라는 게 정의가 요게 지금 두 대죠, 두 대. 그래서 2의
PA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이쪽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대만 남은 거죠. 두 대만. 이렇게 두 대만 남았을 때 이용률이 어떻게 되겠냐. 여기 요거 두 대만 남았잖아요. 두 대. 여기 두 대만 남았죠. 그래서 원래 두 대의 용량 대 그죠? 요거 V 결선할 때 출력 루트 3의 PA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AA 없어지고 2분의 루트 3이 되죠. 2분의 루트 3이 남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0.866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86.6% 이렇게 보면 되죠. 기능사부터 열심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요거 기억을 하시고 요거 기억을 하시고 위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는 기초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식을 기억하실 때 억지로 기억해서 기억이 안 나면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기준점을 뭘 잡았는지 기준점을 잡은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보니까 단상 변압기 4대래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아이고. 단상 변압기 4대인데 4대를 이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전력 4대가 있대. 변압기 4대. 4대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2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V결선. 2개를 가지고 V결선. 이렇게 할 수 있죠. V결선이 2개가 나오죠. 그럼 V결선을 하나 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이게 한 대 분량의 루트 3배. 그죠? 그 여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하나 또 V결선할 수 있으니까 루트 3배. 그래서 2배의 루트 3PA 값이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4대면 V결선을 2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 둘, 셋 하면 하나가 남아서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2개를 해가지고 요거 2개를 이렇게 묶고 요거 2개를 이렇게 묶어서 2개를 합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상 변압기가 한 대가 단상 변압기 100짜리다. 100kVA다. 이렇게 하면 100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100 곱하기 루트 3 이게 루트 3에 곱하기 100 여기에 2배니까 곱하기 2 하면 요 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V결선에 있어서 V결선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한상 고장 시 나머지 2대로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고요.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랬죠. 아까 얼마로 떨어진다 그랬죠? 86.6%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델타에 비해 출력이 낮다. 그 다음에 부하에 따라 2차 단자전압이 불평형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공식을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코트 결선을 보겠습니다. 스코트 결선. 스코트 결선하면은 우리가 그 1차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삼상을 단상으로 바꿀 때 스코트 결선을 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것을 일명 T 결선이라고도 하죠. T 결선. 그러니까 삼상 전원이 있습니다. 삼상 전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단상부하를 연결하면 단상부하를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단상의 부하를 달았을 때 단상 이렇게 달았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균형이 되죠. 이 삼상이 L1, L2, L3가
불균형이 돼서 뭐 평행이 깨지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삼상에서 단상을 달아 쓰고자 할 때 그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T 결선, 스코트 결선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가 스코트 결선을 왜 쓰느냐? 첫 번째, 삼상을 단상으로 쓴다. 그 다음에 결선도를 그려라. 결선도를 그려라. 이 정도니까 결선도는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여기도 2차가 있고요. 여기도 2차가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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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림이 좀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더 길게 할까요? 자, 이렇다고 치고 자, 같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네 가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변압기에서 선을 따와서 어디다 연결을 하냐면요. 요 이미 이거는 변압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전봇대 이제 세 개가 달려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변압기 때문에 삼상을 쓰고 있는 삼상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삼상이 달려 있는 변압기에 여기 1차 측에 여기 그리면서 보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86.6% 우리가 이용률 할 때 배웠던 거 있죠? 그것처럼 요 변압기에 기존의 변압기에 여기에다가 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을 86.6% 요게 86.6이죠. 86.6% 요게 100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선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2분의 1 지점이다. 자 위에를 보통 T자 아래를 M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1차 측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2분의 1 지점에다가 연결합니다. 1차 측권선 자 M1이라 그러면 1차 측권선의 2분의 1 위치에다 한다는 얘기죠. 위에 거는 2분의 루트 3 M1 1차 측에 그래서 이게 모양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 T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T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T자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스코트 결선을. 그리고 이제 이 전원선에서 끌고 와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고 나머지 한 선은 끝에 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세 가지가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를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스코트 결선을 해라. 스코트라는 사람이 만든 결선법이죠. 스코트 결선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 루트 2분의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라고 여기다 L1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T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T자를 기억하시고 여기 이렇게 빼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 M1 하면 되고 자 위에도 M1에 2분의 루트 3 하면 되고요. 자 이쪽에도 2분의 1 M1이겠죠. 여기 이제 2분의 1 지점이다. 그래서 여기다 L2, L3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답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T자를 기억을 해서 T자. 그 이제 삼상을 단상으로 쓰기 위한 거니까 이쪽에는 지금 삼상이 들어갔죠. 단상 쪽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요게 이렇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상을 쓰려면 아까 이렇게 연결을 해줘.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상이 되는 거죠. 단상.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시험에서 이렇게 한 가닥을 더 빼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단상 걸리는 거고 이렇게 단상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요 2차 전압 이쪽이 V2죠. 이쪽에 V2.
이 V2의 전압은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해야 되겠죠. 이렇게 1차측을 결선했을 때 동일하게 균형이 딱 맞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코트 결선을 쓰는 거죠.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요 V2의 이쪽 위에와 아래는 전압이 90도의 위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상 차이가 난다는 거. 요쪽. 그래서 우리가 단상은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뽑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상 부하를 뽑아 쓰더라도 이쪽에 불평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상을 쓰면서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스코트 결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코일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요게 2분의 루트 3 지점이죠. 2분의 루트 3 그죠? 1차 측권선에 N1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2분의 1 지점이죠. 2분의 1 N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뽑아냈고 T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T자가 된다. 요걸 기억을 해. T자는 가운데 와야죠. 요 막대기가 2분의 1 지점이구나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2차 측에서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되겠죠. 2차 측에서는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보면 쉽겠죠.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 되죠. 단상을 쓸 때는 마이너스끼리. 자, 이렇게 보고 여기에 한 가닥 나가고 두 가닥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은 이쪽으로 부하를 걸 수가 있고 요 사이에도 부하를 걸 수 있고 1차 측이 삼상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상을 2차 측에 써도 이게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T자 변압기라 그래서 T자 형태를 기억을 하셔. 그래서 2분의 1 지점에 갈라진다. 이용률하고 같다 그랬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1차 측에 이렇게 보면 요게 2분의 1 지점에서 이쪽에 이쪽 변압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은 다르다는 거죠. 이 전압. 그래서 여기 요 전압은 다르죠. 분명히 2분의 1 지점에서 따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압이 여기가 낮다. 이 1차 측이 낮다. 여기가 낮다. 여기 V1의 이쪽의 전압보다 이쪽의 전압이 낮다. 여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낮다. 이런 얘기죠. 왜 낮냐? 2분의 1 지점에서 따가지고 이쪽으로 위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만큼 건선을 덜 써서 줄여서 그죠? 요만큼 높인데 요만큼만 쓴 거죠. 86.6%만 써서 이쪽에 전압을 높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요거에 요 전압에 이 전압이 이쪽 전압보다 이쪽 전압에 비해서 이쪽 전압이 86%밖에 안 됩니다. 언제? 여기 2분의 루트 3 지점이 아니고 그냥 했을 때 그냥 여기 이렇게 걸었을 때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을 권선을 줄여준 거죠. 줄여서 그거를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정도만 그릴 줄 알고 삼상을 단상으로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 갖고 싹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은 이게 2분의 1 지점에서 따가지고 갔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죠.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은 낮죠. 자, 이쪽
전압하고 이게 V2고 이게 V1이라고 하면 V2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2차 측에 유도되는 전압이 여기가 V3고 V4라고 하면 V4에 비해서 86%밖에 안 된다.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전압을 맞춰주기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2분의 루트 3 지점에다가 N1 3 지점에다가 결선을 이렇게 뽑았다. 왜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있을 때 1차 권선이 줄어들면 2차에는 전압이 요건 이제 동일하게 2차 쪽은 뒀다 그랬을 때 코일을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승합이 되는 거죠, 승합. 자,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1차 측에 권선이 이만큼 있고 2차 측에 이만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전압이 V2가 V1에 비해서 적어진다. 하지만 여기를 조금 감고 2차 측을 많이 감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감은 거죠. 조금 감은 효과죠. 2분의 루트 3.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인데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 건수비 및 1차,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뭐가 올라요? 순환전류가 흘러서 권선을 가열하여 손실을 증가시키거나 파열된다. 열에 의해서 파손된다.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이게 맞지 않으면요. 분담이 균형을 이룰 수 없게 해서 깨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합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위상차가 발생하여 동선이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위상 변이가 같을 것,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